일본의 바둑계에서는 기단,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승이 누구인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요즘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이 연일 욕설 시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치판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지저분한데 둘이서 연일 욕설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안철수와 이준석의 그 오염된 욕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비난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다. 여당 집단 무건 수행의 조주를 풀어달라. 이준석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군데군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조조를 풀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바뀌었다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소통 부재 불통임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다. 이준석은 할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입을 막는다고요? 누가 누구를 막습니까? 자신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쓴 웃음을 지어봤습니다. 이준석은 또 윤 대통령께서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인데 차라리 김기현 대표한테 그렇게 하자고 조언을 할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역시 화살 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국정 기조,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런 주장에 동승을 하고 동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는 좀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국정 기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겠다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정 운영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절차라든가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다라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 운영 자체를 바꿔라. 만약에 그런 비판을 한다면은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지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국회 전당대회에서도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엄석대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문열 소설에 나오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87년도에 소설화됐는데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병태가 엄석대와 1대1로 붙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엄석대의 그 두터운 벽을 한계를 느끼면서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엄석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비유한 그런 얘기로 그 당시에도 많은 화제에 올랐던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무건 수행을 하지 말라고 풀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또 울음 섞인 얘기로 눈물까지 또 흘립니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빠뜨리고 하지 않더라.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서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당신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하는 허은하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은하 의원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낱낱이 비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80이 넘는 나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전라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우리 당 의원 전원의 5.18 기념식 참여라는 파격을 넘어서 완전한 꽃을 피우지 못했는지 성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메시지들을 다 읽어보니 이틀 자고 일어났더니 살만한가 보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비꼬는 그 비판을 했었습니다. 좀 대범하고 그릇이 넓은 큰 정치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까? 이준석은 기자회견 때도 눈물을 자주 흘렸었는데 그 기자회견은 아니더라도 여러 번 눈물 흘리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사내라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평생 살아가면서 3번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외에는 눈물을 되도록 삼가하라. 아무튼 이준석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어려울 때에 그는 비단 주머니인지 무슨 주머니를 들고 나와서 어려울 때에 돌아서서 풀어보면은 해결책이 나와 있을 것이다. 마치 정말 정치에 도를 튼 사람이 하수에게 한 수 알려주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비단 주머니인지 하여튼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는데 30개 정도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준석 씨 편안하지 않지요. 불편하죠. 마음이 급하지요. 이럴 때 자신이 만드는 그 보따리인지 비밀 보따리인지 그거 풀어서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 소식에 그것이 진실이냐, 2과목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학사 과정도 불투명하다,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아무런 반응이라 대꾸도 자기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입장을 표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묵살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석 자신을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으로부터 현재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 대표를 지냈다는 사람이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당 대표 비서실장이 대전까지 내려가서 무마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당에서의 징계와 함께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마무리 짓고 검찰로 송치했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안팎으로 그러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준석이라면은 행동이라든가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죠. 안철수 의원과의 다툼은 정치인들은 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또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시비 걸고 싶지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연일
기회만 된다 하면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그것은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 대표 시절에 2번씩이나 집을 나간 망나니 행동을 한 성경에서는 탕자라고 비유를 하더군요. 그때마다 정말 후보로서는 초놈을 아껴야 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바쁜 시간에 지방까지 내려가서 이준석을 다독거리고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포용하지 않았습니까? 껴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을 제명 처분해야 된다라고 의견들이 모아졌었는데 그것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후반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한마디로 배은 망덕한 행동이지요. 결자해지 좋은 얘기입니다. 여당의 집단 무건수행 운운한다는 것 정말 지금 이때 그런 말을 할 위치와 자신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언중유골이죠. 이준석의 말 가운데는 정말 예리한 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말 속에 비수를 꽂아놓고 그런 말을 자유롭게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그랬죠. 자기 지역 선거구에서 3번씩이나 떨어진 것 이해할 수가 없다. 의아하다. 그러나 지금은 내공을 쌓았고 전 대표로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덕담이지요. 그러나 홍준표 자신도 정치적인 자신의 욕망을 이준석에 보이면서 서로 돕자, 도움을 받자 그런 얘기를 나눈 것 아니었겠습니까? 노원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말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준석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교만하다,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건방지다. 어른들은 어른을 제대로 섬길 줄도 모른다. 기본 인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낙선, 3번씩의 낙선,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고 정말로 남에게 무건수행을 부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무건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홍준표가 정확히 예측을 했지요. 그래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준석의 세치 끝 혀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서 감탄이 아니라 경악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겸손과는 거리가 먼 시건방지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가지고 포용하고 감싸는 게 정치입니다. 정말 이준석 씨는 정치를 배우기에 앞서서 인간 수업부터 배우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